박창민입니다. 저는 광저우에서 지금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을 했고 내일부터 또 이곳에서 일정이 바쁘게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제 올린 영상과 관련돼서 조금 추가적인 어떤 정보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음직한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용은 검색을 이렇게 해보시고 아니면 주변에서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190 비자나 489 비자에서 해당되는 지역 또는 지방 지역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주정부라든지 아니면 노미네이션을 써줬던 지방 지역의 그 노미네이션 에이전시로부터 릴리즈 레터라는 걸 받아야 된다 하던데 그게 뭡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릴리즈라고 하는 내용은 말 그대로 이렇게 놔준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죠? 과거에 이제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 COE라고 해서 Confirmation of Enrollment라는 걸 받고 나면 그 학교에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릴리즈를 해주지 않으면 다른 데서 Confirmation of Enrollment라는 것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놔줘야지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릴리즈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건 COE 즉 인롤먼트를 내주냐 안 내주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자와 관련된 이민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민법에서는 COE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거니까. 이민법과 관련된 릴리즈의 역사는 아마도 사업비자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60, 161, 2, 3, 4, 5로 시작돼서 890, 891, 2, 3 이렇게 이어졌던 1로 시작한 프로비저널 사업비자와 그 다음에 8로 시작하는 영주 사업비자, 즉 이 두 단계 각각에서 모두 스테이트, 주정부의 노미네이션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 프로비저널로 사업비자로 올 때 받았던 주정부의 그 노미네이션과 나중에 영주권 받으려고 갈 때 실제 사업은 다른 주정부 관할에서 해서 이쪽으로 갈 때 주정부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내용 때문에 사실 주정부들끼리의 간섭과 이런 충돌을 막기 위해서 우리 주정부에서 첫 번째 프로비저널 노미네이션을 받지 않았는 경우에는 이전 주정부로부터 릴리스를 받고 와라. 그래야 영주 비자 갈 때 노미네이션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도입이 됐던 겁니다. 네. 즉 이민법 과정 내에서 양쪽 다 노미네이션이 필요한 이런 경우에는 서로 간의 이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주 관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먼저 릴리즈를 받고 와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가 됨직하죠, 그죠? 네. 그런데 190 비자는 이미 받을 때 영주권이었고 비자 컨디션에서 지역 이동에 대한 어떤 구속 조건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 이전에 legal obligation과 moral obligation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냐 아니면 도덕적 의무냐. 네. 근데 이민법에서 비자를 줬고 준 비자를 다시 뺏으려고 하면 각각의 캔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때만 줬던 비자를 뺏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incorrect information을 줬거나 아니면 이민법 116조의 general cancellation에 어디라도 해당이 됐거나 아니면 신원조회 또는 범죄 행위에 연루가 됐거나 아니면 RSMS 비자의 경우에 2년 일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탤런트 비자 132 비자를 받고 와서 사업을 2년 안에 시작을 안 했다거나 이런 특수한 경우들을 제외하고 함부로 비자를 캔슬시키는 게 아무리 민성 장관이어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민법에서 190 비자가 나갈 때 비자 컨디션에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내용이 뭐냐 하면 incorrect information을 넣은 거냐. incorrect information 뭐냐? 내가 비자 애플리케이션 신청할 때 아예 살 의지가 없는데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나 거기서 살 거다라고 잘못된 정보를 준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또는 아예 거기서 살 생각이 없었고 해당되는 주정부로부터 노미네이션을 억셉트 했다거나 이런 경우도
116조의 1의 AA 항으로 비자를 사실 취소하려고 하면 이민성 장관은 해당되는 그라운드를 충분히 증명한 다음에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moral obligation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맞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legal obligation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민법 하에서는 안 맞으니까요, 그죠? 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190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489 비자는 자 489가 임시 비자예요. 프로비저널, 스킬드 리저널 프로비저널 비자인데 이거 어차피 4년짜리이기 때문에 이후에 영주권으로 가려고 하면 887 비자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887 비자로 이동할 때 세이프가드가 있죠. 뭐냐 하면 a specified regional area에서 2년 동안 살았느냐 그리고 1년 동안 풀타임으로 일을 했느냐를 보도록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실제 이 비자에 붙어있는 비자 컨디션 자체가 a specified regional area에서 살고 일하고 공부하고 이 조건이 지금 식구들 전체에게도 다 붙어 있으니까 그게 아닐 경우에 비자 컨디션 위반으로 비자를 캔슬시킬 수 있죠. 하지만 a specified regional area이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지역들 내에서 지방 지역 내에서의 이동을 막는 법적인 의무는 legal obligation 자체는 여기에도 없는 거예요. 489에도. 그리고 세이프가드가 887에 있기 때문에 887 비자 심사 과정에서 지방 지역에서 똑바로 2년 동안 살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고 과거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887 비자는 1년에 대략 200개에서 250개 정도가 신청이 되고 있고 비자의 거절 개수는 5개 정도 미만이라고요. 즉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약 200여 개 이상이 계속해서 비자가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민 조언 또는 법률 조언의 형태로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그걸 막 권장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민 시스템을 믿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트위스트해서 이렇게 구멍을 자꾸 판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목적과 용도에 맞는 비자를 똑바로 쓰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 앞으로도 이민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서 외국에 있는 많은 사업 기술 또는 기술 인력들이 이 영주권 제도를 통해서 호주로 이민을 와서 이 나라를 계속해서 부강하게 만드는 그 주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죠. 자, 릴리즈로 다시 가보도록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릴리즈는 본인들 마음 편하기 위해서 주정부에다가 이야기하고 받는 것 뭐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뭐 사실 뭐 말 그대로 주정부가 지금 신고를 한다거나 하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겠죠. 미리 대화를 다 하고 뭐 이해할 거 이해 다 해줬다라고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게 과연 맞다면 제가 검색해 본 내용으로는 2018년 11월 이후부터 지금 이런 글들이 종종 보이는데 실제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본인 이야기를 올린 경우는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들었는데 ACT가 지금 이러고 있다라던데 뭐 이런 글들만 지금 보이고 있고 다 카더라입니다. 현재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해당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저한테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이라고 하는 비자 취소 의향서 즉 NOICC를 한번 이메일로 보내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검토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어떤 그라운드를 가지고 이민성이 지금 비자 취소라고 하는 강력한 권한을 지금 휘두를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돌아가서 489 비자는 887로 갈 때 세이프가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887 비자의 심사 기준, 조건 내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어찌되었든 간에 제대로 된 비자 신청서에 correct information을 똑바로 answer의 형태로 넣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재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190 비자, 489 비자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거기서는 내가 적는 정보 중에서 제출하는 정보 중에서 incorrect information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내가 전혀 고려하지 않는데
intended to live라고 해서 그 state를 적는 것 자체는 이거는 incorrect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살 생각, intention을 가지고 있고 쓰는 거는 이거는 incorrect는 아닌 건 맞죠. 네, 이야기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데, 자, 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네, 용도에 맞게끔 약속한 부분들을 제대로 지켜갈 경우에 두 다리 뻗고 주무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고요. 설령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가 내 비자를 지키기 위해서 증명해야 될 부분들을 알고 그 부분들을 충분히 소명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래서 제가 뭐 주제 넘게 뭐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세이프 가드가 있는 비자의 경우에는 사실 있는 비자를 막 취소시키는 행위 자체를 이렇게 강행하는 것보다는 다음 비자로 넘어갈 때 그쪽 세이프 가드가 있는 단계에서 이렇게 영주 비자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커트를 시키는 이런 체제를 택하겠죠. 그래서 있는 비자를 막 쫓아가고 이러는 확률은 뭐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단언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예측과 추정에 불과하니까 뭐 지켜보도록 하십시다. 하지만 한 번에 영주권 비자를 줬던 거를 예를 들어 이거 참 불순하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캔슬을 시키고 싶은 의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민성 장관에게 주어져 있는 캔슬레이션 파워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라운드를 찾아서 적용하려고 하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그라운드가 없음을 밝혀야 되는 것도 나고, 그 그라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비자가 캔슬되면 안 되는, 소명해 내야 되는 것도 비자를 가진 자의 몫이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겠죠. 네, 현명한 판단 끝에 본인들의 비자를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그 비자라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 비자 가지고 훌륭한 성공하는 이민 생활을 하는 게 목적과 목표 아니겠어요, 그죠? 예, 현명하게 두 다리 뻗고 성공하면서 잘 사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NYCC 즉 비자 취소 의향서 받으신 분이 뭐 저한테 오블리게이션 프리니까요, 일 안 맡기셔도 좋으니까 제가 검토 한번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이메일로 받으셨던 내용을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한 다음에 또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참고하셔서 알기 쉬울 수 있는 그런 이민법 상식을 안내해드리는 어떤 기회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